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이 어쩌면 조금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한밤중에 텔레비전 앞에서 혼자 두 팔을 번쩍 들고 소리치는 그 모습은 결코 당신이 철이 없어서도 유난스러워서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당신의 뇌가 지극히 정상적으로, 그것도 아주 건강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그 순간 당신의 몸속에서는 수만 년 전 우리 조상들을 살아남게 했던 어떤 강력한 본능이 지금 이 순간 그대로 깨어나고 있는 중이거든요. 생각해보면 참 이상한 일이죠. 화면 속에서는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먼 나라의 선수들이 공 하나를 쫓아 달리고 있습니다. 나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선수의 이름도 그 나라가 어디쯤 붙어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공이 골문 앞으로 향하는 그 짧은 순간 내 심장은 마치 내가 직접 그 골문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쿵쾅거리기 시작합니다. 숨이 멎고 나도 모르게 엉덩이가 들썩 떠오릅니다. 그리고 공이 그물을 흔드는 순간 거실 한복판에서 두 팔을 번쩍 들고 소리를 지르고 마는 것이죠. 옆방에서 자던 가족이 깰까봐 황급히 입을 틀어막으면서도 입가에는 어쩔 수 없는 웃음이 번집니다. 자, 한번 곰곰이 따져봅시다. 저는 분명 소파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단 한 발짝도 뛰지 않았고 공을 차지도 않았으며 그 경기 결과로 제 통장에 단돈 1,000원이 들어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제 몸은 마치 직접 그라운드를 누비고 온 사람처럼 땀이 배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다음날 아침이면 목이 쉬어 있는 것일까요? 더 이상한 건 이겁니다. 응원하던 팀이 지면 마치 내가 직접 큰일을 당한 것처럼 며칠씩 마음이 가라앉고 입맛까지 없어집니다. 남의 경기일 뿐인데 말이죠. 우리는 흔히 이걸 내가 축구를 워낙 좋아해서 그렇지 하고 가볍게 넘겨버립니다. 하지만 단언컨대 이건 취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당신의 뇌가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벌이고 있는 아주 정교한 사건입니다. 오는 6월 11일 멕시코의 오래된 성지 같은 경기장에서 또 한 번의 거대한 축제가 막을 올립니다. 무려 48개의 나라가 모이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월드컵이지요. 앞으로 한 달 남짓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또다시 그 이상한 밤을 함께 겪게 될 것입니다. 나와 아무 상관없는 타인의 경기에 울고 웃으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두 가지 비밀을 풀어보려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몸이 어떻게 소파에 앉아서도 직접 운동장을 뛰는 선수가 되는가 하는 비밀입니다. 이건 우리 뇌 속에 숨어있는 어느 이탈리아 연구진이 원숭이를 관찰하다 우연히 발견한 한 특별한 세포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훨씬 더 중요한 비밀입니다. 우리가 응원이라는 행위에 이토록 빠져드는 진짜 이유가 사실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숨겨둔 어떤 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지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간절해지지만 좀처럼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그 허기 말입니다. 미리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끝에 다다르면 여러분은 단순히 내가 왜 축구에 열광하는가를 아는 데서 그치지 않으실 겁니다. 어쩌면 요즘 들어 부쩍 조용해진 당신의 일상이 점점 줄어든 전화, 통화와 약속들이 왜 그렇게 마음 한구석을 허전하게 만들었는지 그 진짜 이유까지 함께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 부디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오늘 이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나면 다가오는 월드컵의 밤이 그리고 화면 앞에서 소리치는 자기 자신이 분명 전혀 다르게 보이실 테니까요. 이 모든 미스터리의 첫 번째 열쇠는 우리 뇌 속에 숨어있는 아주 특별한 세포에 있습니다. 1990년대 이탈리아 파르마 대학교의 한 연구진이 원숭이의 뇌를 연구하다가 정말 우연히 거의 사고에 가깝게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원숭이가 직접 손을 뻗어 땅콩을 집을 때 활성화되는 특정 뇌세포가 있었는데요. 신기하게도 그 원숭이가 가만히 앉아서 다른 누군가가 땅콩을 집는 모습을 그저 바라보기만 해도 똑같은 세포가 불을 켜듯 활성화되더라는 겁니다. 보기만 했는데 마치 자기가 직접 행동한 것처럼 뇌가 반응한 것이죠. 세계적인 뇌과학 학술지를 통해 전 세계에 알려진 이 발견은
곧 인간의 뇌를 이해하는 방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우리 뇌 속에도 이와 똑같은 세포들이 빼곡히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죠. 학자들은 이 세포에 거울처럼 비추는 신경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행동을 그저 눈으로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뇌 안에서 그 행동을 똑같이 따라하며 머릿속으로 미리 한번 실행해 본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품하는 걸 보면 나도 모르게 하품이 나오고, 누군가 시큼한 레몬을 베어 무는 장면만 봐도 내 입안에 침이 고이며, 누군가 손을 베이는 장면을 보면 내 손도 움찔 오그라드는 그 모든 현상이 바로 이 거울 같은 신경의 작용이었던 겁니다. 자, 이제 그 밤의 미스터리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선수가 전력으로 질주할 때 화면을 보는 제 다리 근육은 아주 미세하게 함께 긴장합니다. 선수가 상대 수비수의 거친 태클에 걸려 넘어질 때 제 얼굴은 마치 제가 맞은 것처럼 일그러집니다. 공이 골대를 살짝 빗나갈 때 제 몸은 그 공을 안으로 밀어넣으려는 듯 한쪽으로 기울어집니다. 골키퍼가 손끝으로 공을 쳐내는 그 찰나엔 제 두 손에도 보이지 않는 힘이 들어갑니다. 저는 분명 소파에 앉아 있지만 제 뇌는 지금 저를 그 잔디 위에 데려다 놓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경기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머릿속에서 그 경기를 직접 뛰고 있었던 셈이지요. 그러니 다음날 목이 쉬고 다리가 뻐근한 것도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양쪽을 공평하게 응원하지 않고 굳이 어느 한쪽 편을 들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걸까요? 사실 우리 뇌는 아무 편도 아닌 상태를 무척이나 답답해합니다. 누군가를 응원하기로 마음먹는 순간 밋밋하던 경기가 갑자기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드라마로 바뀌지요. 그래서 우리는 별다른 이유가 없어도 유니폼 색깔이 마음에 든다는 이유만으로, 혹은 약자가 안쓰럽다는 이유만으로 순식간에 한쪽을 우리 팀으로 정해버립니다. 그리고 일단 우리 팀이 정해지고 나면 그때부터 그 팀의 승패는 곧 나의 승패가 되는 것입니다. 수십 년 전 한 저명한 심리학자가 대학 캠퍼스에서 아주 흥미로운 관찰을 했습니다. 그는 학생들의 옷차림을 유심히 살펴봤는데요. 자기 학교 미식축구팀이 주말 경기에서 이긴 다음 월요일이 되면 캠퍼스에는 학교 이름이 큼지막하게 박힌 옷을 입은 학생들이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반대로 팀이 패배한 다음 날엔 그런 옷이 약속이라도 한 듯 자취를 감추었지요. 더 재미있는 건 학생들이 쓰는 표현이었습니다. 팀이 이겼을 땐 하나같이 우리가 이겼어라고 말했지만 졌을 땐 걔네가 졌더라라고 말하더라는 겁니다. 분명 자기는 운동장에서 공 한 번 차지 않았는데도 이길 땐 우리가 되고 질 땐 걔네가 되는 것이죠. 심리학에서는 이걸 두고 반사된 영광을 쬐는 행위라고 부릅니다. 타인의 승리를 마치 내 승리처럼 끌어안고 그 빛나는 영광 한 조각을 내 것으로 가져오는 마음의 착용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엔 패배의 그림자에서 슬그머니 발을 빼는 마음도 함께 자리합니다. 졌을 땐 내가 응원한 게 아니라 걔네가 못한 거야 하며 거리를 두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우리 일상 곳곳에 이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같은 고향 출신 유명인이 잘 되면 괜히 내가 어깨가 으쓱해지고, 자식이 상을 받아오면 마치 내가 받은 것처럼 온 동네에 자랑하고 싶어집니다. 내가 응원하는 팀이 우승하면 그날 밤만큼은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기분이 들지요. 나의 노력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도 말입니다. 우리 뇌는 이렇게 내가 속한 무리의 영광을 곧 나의 영광으로 자연스럽게 번역해내는 능력을 타고난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결국 다 마음의 착각이고 기분 탓 아니냐고요. 하지만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를 들으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응원이라는 행위는 단순한 기분이나 착각이 아니라 우리 몸을 실제로 바꿔놓는 생물학적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1990년대 중반 한 연구진이 월드컵 결승전을 활용해 아주 대담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들은 경기를 보러 온 열성 팬들의 침을 경기 전과 후에 각각 받아 호르몬 수치를 측정했습니다. 우리 몸에서 승리감, 지배감, 자신감과 깊이 연결된 호르몬이 있는데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자기가 응원하던 팀이 승리한 팬들은 경기가 끝난 뒤 이 호르몬 수치가 눈에 띄게 치솟았고, 반대로 응원하던 팀이 패배한 팬들은 그 수치가 뚝 떨어졌던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팬들은 운동장에 발 한 번 들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관중석에 앉아 지켜봤을 뿐이지요. 그런데도 그들의 몸은 마치 자기가 직접 싸워 이긴 전사처럼, 혹은 직접 패배한 패장처럼 반응했습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대리 승리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몸은 타인의 승부를 빌려와 그 결과를 진짜 내 몸의 사건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응원하던 팀이 졌을 때 며칠씩 마음이 가라앉고, 입맛이 없는 것도 결코 엄살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몸이 겪는 작은 상실의 후유증인 셈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우리 뇌와 몸은 왜 이토록 정교하게, 이토록 진심으로 타인의 승부에 자기를 내던지도록 설계된 걸까요? 단순히 재미있어서일까요? 아닙니다. 그 답은 수만 년 전 우리 조상들이 살아온 방식에 새겨져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 우리 조상들은 결코 혼자서는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사나운 맹수와 혹독한 추위, 굶주림 앞에서 한 사람의 힘은 너무나 보잘것없었지요.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무리에 속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속한 부족이 강하고 단단하다는 것은 곧 나의 생존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뇌는 우리 편과 저들을 본능적으로 가르고 우리 편의 승리에 함께 기뻐하며 똘똘 뭉치도록 진화했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같은 방향을 보며 같은 함성을 지르고 같은 색의 옷을 입고 같은 노래를 부를 때 우리 안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 사람의 숨결과 심장 박동이 조금씩 같은 리듬으로 맞춰지기 시작하고, 사람과 사람을 끈끈하게 이어주는 유대의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게다가 다 함께 목청껏 노래하고 발을 구를 때는 우리 몸에서 고통을 잊게 하고 깊은 행복감을 주는 천연 진통제와도 같은 물질까지 흘러나오지요. 사회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한데 모여 같은 감정에 휩싸일 때 피어오르는 이 거대한 에너지를 집단적 황홀감이라 불렀습니다. 옆 사람과 부둥켜 안고 처음 보는 사람과 손바닥을 마주치며 느끼는 그 뭉클한 일체감. 그건 수만 년 동안 우리를 살아남게 해준 인간이라는 종의 가장 오래된 생존 본능이 되살아나는 순간인 것입니다. 수십 년간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들여다본 정신의학자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인간에게 어딘가에 소속되고 싶은 욕구는 배고픔이나 목마름의 버금가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 근원적인 갈망이라고요. 우리는 내 사람들과 함께 울고 웃을 때 비로소 살아있음을 느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 대규모 연구에서는 사람 사이의 단절과 외로움이 우리 건강에 미치는 해악이 하루에 담배 여러 개비를 피우는 것에 맞먹는다는 섬뜩한 결과가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외로움은 단순히 쓸쓸한 감정이 아니라 우리 몸을 실제로 갉아먹는 위협이라는 뜻이지요. 그만큼 연결되고자 하는 마음은 우리 생존에 깊이 새겨진 본능인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저는 오늘 이야기를 보고 계신 여러분, 특히 인생의 절반을 훌쩍 넘어선 분들의 마음을 조심스레 두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어쩐 일인지 내 무리가 점점 작아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젊은 날엔 그렇게 시끌벅적하던 술자리도, 밤새 떠들던 친구들의 전화도 어느새 뜸해집니다. 자녀들은 제 갈 길을 찾아 떠나고 한평생 몸담았던 직장이라는 울타리도 언젠가는 내려놓아야 하지요. 한 심리 연구는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의 폭을 스스로 좁히고 정말 가깝고 편안한 소수만 곁에 남기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건 자연스럽고 지혜로운 변화이기도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종종 마음 한구석이 휑하니 비어버리는 듯한 외로움을 느낍니다. 휴대전화 속 연락처는 가득한데 정작 오늘 밤 전화 한 통 걸 곳이 마땅치 않을 때, 달력에 약속이 적힌 칸보다 빈칸이 더 많아질 때 찾아오는 내가 속한 곳, 나를 우리라고 불러주는 무리에 대한 그 조용한 그리움 말입니다. 자, 이제 비로소 모든 그림이 완성됩니다. 왜 점잖던 중년의 가장이 한밤중에 거실에서 두 팔을 들고 소리치는지, 왜 평소엔 무뚝뚝하던 사람이 응원하는 팀의 골 하나에
눈시울을 붉히는지 말입니다. 그건 철없는 행동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둔 소속감의 허기가, 우리라는 단어에 대한 오래된 갈증이 그 거대한 축제의 밤에 잠시나마 채워지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화면 속 선수들은 그 순간 나의 부족이 되고, 같은 팀을 응원하는 수천만 명의 낯선 이들은 모두 내 사람이 됩니다. 잠시나마 나는 다시 거대한 무리의 일원으로 돌아가 나는 혼자가 아니다라는 그 따뜻한 감각을 온몸으로 되찾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우리 응원하는 자기 자신을 조금은 다정한 눈으로 바라보면 어떨까요? 화면 앞에서 소리치고 낯선 선수의 부상에 가슴 아파하고 골 하나에 펄쩍 뛰는 그 모습은 결코 주책맞거나 유난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 안에 아직 따뜻한 피가 흐르고 있다는, 우리가 여전히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을 갈망하는 살아있는 존재라는 가장 인간적인 증거입니다. 수만 년의 시간이 우리 뇌에 새겨놓은 그 오래된 본능이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너는 여전히 어딘가에 속해 있어라고 다정하게 속삭이는 소리인 것이죠. 다만 한 가지 잊지 말았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응원이라는 축제가 우리에게 잠시 빌려주는 그 소속감은 경기가 끝나면 화면과 함께 꺼져버린다는 사실입니다. 한 달간의 축제가 막을 내리고 나면 그 뜨겁던 일체감도 썰물처럼 빠져나가지요. 화려한 불꽃놀이일수록 끝나고 난 뒤의 어둠은 더 짙게 느껴지는 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월드컵을 그저 흘려보내지 마시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이 축제를 잠시 멀어졌던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작은 핑계로 삼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한동안 연락 못했던 옛 친구에게 오늘 경기 봤어 하고 문자 한 통 보내보는 것. 무심하게 각자 방에 들어가 있던 가족을 거실로 불러 모아 같은 화면을 보며 함께 소리쳐보는 것. 멀리 사는 자녀에게 전화를 걸어 경기 이야기를 핑계 삼아 그저 두런두런 안부를 나눠보는 것. 동네 사람들과 한자리에 모여 어깨를 맞대고 응원해보는 것. 그렇게 만들어진 연결은 경기가 끝난 뒤에도 쉬이 꺼지지 않고 우리 일상에 오래도록 은은한 온기를 남겨줄 테니까요. 축제는 한 달이면 끝나지만 그 핑계로 다시 이어진 사람의 인연은 그보다 훨씬 오래 우리 곁에 머무를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목말라 하는 것은 사실 승리 그 자체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것은 누군가와 같은 곳을 바라보며 함께 마음을 졸이고 함께 환호하고 함께 한숨 쉬는 바로 그 함께라는 감각입니다. 화면 속 공이 어디로 굴러가든 그 한 달의 밤 동안 우리가 누군가와 마음을 진심으로 나누었다면 우리는 이미 가장 값진 것을 손에 넣은 것입니다. 오는 6월 11일 혹시 한밤중에 텔레비전 앞에서 두 팔을 번쩍 들고 소리치는 자신을 발견하시거든 부디 멋쩍어 하지 마십시오. 그 순간 여러분의 몸과 마음은 수만 년을 이어온 인간의 가장 따뜻한 본능을 가장 생생하게 살아내고 있는 중이니까요.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여전히 사람들 속에서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싶어하는 살아있는 마음의 증거입니다. 오늘도 인생의 또 다른 한 조각을 함께 발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부디 편안하고 따뜻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